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얘기는요, 한식의 뒷길입니다. 왜 한식의 앞길이 아니고 뒷길일까? 그 얘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한식의 뒷길을 걷다. 먹고 마시는 한식의 식탁의 기록, 그리고 그 흔적, 그것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 음식은 어디까지 왔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그 시사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죠? 예. 한국 음식은, 여러분 그 퀴즈를 하나 잠깐, 돌발 퀴즈를 먼저 내고 시작할게요. 부대찌개는 한식입니까, 아닙니까? 저기 조 학생. 예. 한식 같아요, 아니에요? 부대찌개 좋아하세요? 예. 부대찌개는 언제 생겼어요? 조선시대 때? 예. 대충 부대찌개라는 음식은 원래 미군 부대 근처에서 생겨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 최초의 미군은 우리나라를 침략을 일으켰던 미군이 구한말에 있었죠. 근데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6.25 전쟁 때문에 참전하게 된 유엔군의 일원으로 들어온 미군은 50년대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고 그들이 남겨진 잔반을 가지고 만들었던 음식이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우리의 음식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음식이죠. 부대찌개는 지금 그런데 어떤 브랜드화됐고 되게들 많이 드시죠. 왜냐하면 그 소시지 햄의 그 시원하고 좀 뭐랄까요, 그 기름진 맛,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얼큰한 김치, 그다음에 파, 마늘이 들어가서 동서양의 음식의 장점이 합쳐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음식은 한식인지 아닌지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계에서, 한국에서 우리만 먹기 때문에 한식이에요. 근데 야, 소세지랑 햄이랑 이런 게 들어가니까 고기 들어가고 치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한식이야라고 반론을 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음식입니다. 왜? 한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래로부터 수많은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당대에 먹고 있는 음식은 다 한식이 되어 버리는 거죠. 돈가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돈가스는 원래 오스트리아나 중부 유럽에서 먹던, 또 이탈리아 북부에서 먹던 송아지 고기를 버터에다가 지진 거였어요. 그것이 나중에 기름에 튀겨지고 아시아로 들어오게 됐다가 나중에 한국까지 전달되면서 돈가스가 되는데, 우리는 그 돈가스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럽 가서 드시면 포크 나이프에다 이렇게 드시게 되겠죠. 탁 들다가 한국에 딱 오면 쌈장에다가 고추도 줘요. 김치도 주죠. 그건 이미 한국화 되어버린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의 카테고리를 뭐 찌개, 나물, 백반 거기만 두지 마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식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생겨오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역사적 환경에 같이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대 한식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메뉴판이에요. 한식 메뉴판인데, 저게 뭐지? 다 아는 거죠. 첫째 뭐죠? 저 소고기 엉덩이살 같은 거를 잘게 다져서 양념을 묻혀서 먹는 육회, 그죠? 육회. 두 번째 동태찌개. 동태찌개 좋아해요. 특히 겨울에 시원하게 해서 두부 넣고 고춧가루 풀어서 파 마늘 넣고 시원하게 먹는 동태찌개. 아버지가 저 속풀이로 많이 드시죠. 세 번째는 탕. 요새 또 곰탕의 시대 아닙니까? 국밥의 시대. 국밥의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음식이 바로 곰탕이에요. 근데 저걸 외국인에게 설명을 하자니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번역기를 돌립니다. 그 정확한 번역, 우리말로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냥 번역기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육회는 뭐라고 돼 있죠?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번역하면 6번이 돼요. 6번. 저 음식을 시키고 외국인이 저거는 6그릇을 갖다 주나 보다. 또는 저거는 6번에 나눠 먹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태찌개 있죠. 요거는 약간 영어에서도 특이한 용어인데요.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죠. 그 동태란 말 자체가.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쉬워져요. 다이내믹 스튜. 그죠? 예,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예, 폴락 뭐 스튜라고 쓰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말로 동태찌개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저 번역이 그 동태란 말을 번역기가 몰라요. 동태는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말이에요. 동태가 뭐죠? 얼려 있는 명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흔한 음식, 외국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음식이니까 그걸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어가 저렇게 잘못 나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곰탕이죠. 곰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한식에서 곰. 엄마가 그러죠. 야 그거 팍 과서 먹어야 돼. 예, 푹 고운다라는 뜻입니다. 고아서 농축된 용액을 곰이라 그래요. 또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곰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외국에는 잘 없어요. 저걸 그대로 써놓은 번역을 하면 배어탕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배어탕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저 친구들이 야생 동물을 먹는단 말이야?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게 그냥 해프닝이긴 한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실제 메뉴판이에요. 아까 봤던 그 메뉴판 사진을 직접 찍은 거예요. 육회 식스타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육회 비빔밥. 저거는 정말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식스는 6, 회는 멤버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외국인들이 저게 뭘까? 멤버십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 나는 못 먹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그 어떤 식당에는 마사지 포크라는 메뉴판이 붙어 있어요. 마사지 포크? 뭐죠? 위에 답이 써 있죠? 뭐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뭐죠? 예, 돼지 주물러. 돼지를 주무르니까 마사지 포크. 굉장히 유쾌한 이름이긴 한데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한식 이름을 외국인들이 정확히 알도록 표현하려고 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한 표현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 그걸 잘 쓰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통 서양 음식은 뭐 어떤 스파게티 이렇게 딱 있으면 심지어 이태리 말로도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미국 음식도 마찬가지 잘 제대로 써져 있어요. 햄버거와 뭐 프라이드,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근데 한식만 유독 저런 오해가 많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 한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예, 가슴 아프게도 한식을 그렇게 즐겨 먹고 좋아하고 평생 우리 그 한식에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 한식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식은 우리 민족의 음식이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메뉴판의 결정판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프라이드 디펜스, 그렇죠? 저게 뭐죠? 방어구이. 예, 방어구이라고 해놓으니까 너무나 쉬운데 어떤 것이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어라는 이름. 근데 저것도 번역기가 잘못 이해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저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대게. 저 개자가 저 개자가 아니죠. 근데 저것을 번역기는 유주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게. 대게 그냥 먹을 만해. 되게 많이 먹어.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거죠. 대게란 저 생물 자체가 영어권에 없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번역이 잘못된 그냥 유머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소재로 저런 것을 대화로 우리 한식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조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들 있죠.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또는 이모, 그죠? 또 뭐 고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머니라고도 하죠. 정겹고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더러 식당 내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원 모집 보이죠? 주방장, 주방 참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모란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구인판에서도 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진 않죠. 식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신분을 지워져 있습니다. 참모. 반찬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 요리사, 여성 셰프를 참모라 그래요. 그런데 참모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예, 예전에 조선시대 때 참모는 조선시대 때는 봉건시대고 계급사회였죠.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양반이 있죠. 그 다음에 양민이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노비 계급이죠. 노비. 예. 여러분 뭐 드라마도 보셨을 거예요. 노비는 굉장히 힘든 일을 또 관이나 민가에 소속돼서 어려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통 신분이 세습되는 사람을 노비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 노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노비가 없는 자유국가입니다. 그래 민주국가고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노비의 직급을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노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낮춰보는 경향이 저 언어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얘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성 요리사들, 한식의 주축으로 있는 여성 요리사에게 적당한 지위의 호칭을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식모란 말 들어봤어요? 유모는요. 그것도 다 원래 조선시대 때 그 노비 계급에 부여되는 직급의 이름이었어요. 식모는 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유모는 젖주는 사람. 누구에게? 양반가의 자제에게 젖을 주는 사람. 젖이 모자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유모차란 말 있죠? 그걸 쓰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유모 자체가 억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참모란 말을 쓰지 말자고 저는 주장해요. 아니 참모란 말을 왜 굳이 써? 요리사라고 부르거나 뭐 적절한 직급을 호칭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아직도 직업 모집하면 참모 저렇게 뽑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저런 그림이 저 구한말의 그림입니다. 당시에는 사진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록화로 남겨진 화가의 그림인데요. 저렇게 밥하는 노동을 하는 그것 자체가 밥하는 노동이 아주 신성한 노동이죠. 근데 저분들이 노비 계급에 부여돼서 저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참모란 말 대신 다른 말을 찾아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식사를 갈 때 친구들이나 팀 단위로 식사를 갈 때 보면 막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팀에 티슈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깔아요? 왜 까십니까? 아니, 잘 못 들었어요. 예, 왜 그런데 수저를 그냥 놓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런데 호텔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안 하죠. 밥집에서 그러죠. 자, 그러면 밥집이 더 위생적으로 좀 안 좋다는 뜻인가요? 대체로 그렇죠.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요.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IMF 이후부터 유별나게 벌어진 일이긴 한데요. 대량으로 해고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자 보니까 작은 가게를 열게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먹는 장사가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요.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당은 완전히 포화 상태로 넘어섰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이익이 별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위생 비용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위생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에게 야, 너 오늘 여기 이 반을 다 청소해. 그러면 그 청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예. 그러면 야, 오늘 4명이 조를 짜서 너희 조에서 오늘 청소를 해라. 청소가 훨씬 수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곧 위생을 담보합니다. 식당에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익이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닦고 정리하자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못 쓰게 돼. 이문이 박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식을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한식값이 조금 오르면 우린 너무 힘들어요. 저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안 남는데 위생 비용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생을 담보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요? 김치찌개 값이 5,000원인데
깨끗하게 하기 쉽겠어요? 대부분 하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다. 한식을 제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데 정작 한식 값은 제일 낮고 또 한식은 저런 경우들이 벌어지는 건 너무나 속상한 얘기예요. 우리 음식을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되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은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요? 부대찌개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음식이죠. 그렇죠. 또 각 지역마다 특이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서울 말고 부산에는 서울은 부대찌개가 생겨난 곳이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특이한 음식 하나가 있어요. 밀면. 네, 밀면이 있습니다. 밀면도 바로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난 음식이에요. 메밀을 구하기 어렵고 이북 피난민들이 당시에 부산 권역만 살아남아 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임시정부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때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부산이었어요. 그때 냉면을 먹고 싶은데 메밀가루로 구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 당시 원조 물자로 들어와 있던 밀가루로 면을 만들면서 밀면이 탄생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음식 하나가 생겨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 먹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또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음식의 진화에 큰 역할을 줬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명한 방송인이죠. 저 방송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뭐죠? 어떤 음식이죠? 예, 불고기입니다. 예, 불고기. 불고기 좋아하세요? 예, 어떨 때 주로 드세요? 불고기. 예, 아버님 생신 때? 아니면 뭐 졸업 입학식 때? 예, 그때 드시나요? 그냥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시군요. 예. 그래요. 불고기는 근데 분명히 싸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싸졌죠. 근데 그게 두 가지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고기를 잘라서 불고기를 먹었으니까 그게 뭐 옛날부터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야연이라는 왼쪽의 그림이고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설후 야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소나무에 눈이 쌓여 있죠. 추울 때 저렇게 소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들입니다. 우측은 김홍도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성협이라는 조선 후기의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저 구워 먹는 고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불고기의 원형쯤 됩니다. 그때는 불고기란 말을 아마 안 썼을 거예요. 너비아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겠죠. 저 왼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기 방한모를 쓴 분이 아마도 호스트 같아요. 저 다른 분들을 모시고 내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같아요. 야, 고기를 한번 구워 먹읍시다. 조선 시대 우리는 고려 시대 때는 불교 정권이었죠. 그래서 소고기를 잘 안 먹었어요. 고기를. 그런데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고기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자꾸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고기는 소는 당시에 뭐죠? 지금에 해당하면 뭘까요? 소는 농사를 짓죠. 농사 짓는 제일 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 10사람이 할 일을 소가 하는 거예요. 쟁기를 끌고 물건을 나르고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경운기나 트랙터예요. 경운기나 트랙터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못 짓죠.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소고기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워낙 소고기를 우리 조상들이 좋아해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관청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국사책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에 속하지는 않으니까 국사책에서 거론되지는 않는데 금우도감이라는 걸 만듭니다. 관청을 만들어야 해요. 소를 잡지 못하게 감시하는 관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지금 그런 관청이 없죠. 어떤 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청 자체가 없죠. 그 정도로 소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먹지 말라 그래도 자꾸 먹어요. 그래서 중형에 처한 적도 있습니다. 소고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꾸준히 소고기를 먹었어요. 정말로 소를 좋아했습니다. 조선 후기 어떤 기록에 보면 하루에 한양 도성에서 소가 500마리를 매일 잡는다. 소 500마리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한양의 거주자가 뭐 30만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로 소고기 저렇게 지금 구워 먹는 장면이 그림이 남아 있는 것도 그런 흔적이에요. 추운데 밖에서 저렇게 고기를 막 구워 먹는 거예요. 이글이글하고 빨간 불빛이 보이죠? 저게 바로 숯불입니다. 숯불을 피워서 가운데 구멍이 있죠. 삿갓을 엎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사들이 쓰는 벙거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걸 전립투라 그랬습니다. 한자로 그 벙거지를 엎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기름이랑 양념을 넣고 그 거기다 고기를 빠뜨려서 양념한 걸 그 둘레 쇠로 된 챙 위에 올려놓고 구워 먹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 후에 그 소주를 어른한테 술을 한 잔 받으면 어떻게 받죠? 술을 주면 마실 때 이렇게 마시죠. 이렇게. 저 때도 저렇게 마시는 술 예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식생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저기 고기를 잔뜩 들고 막 집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젓가락을 한번 보세요. 젓가락이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하죠. 왜 그렇겠어요? 저 위에 있는 나무를 대충 꺾어서, 그러니까 저기 야외에서 먹는 장면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운치를 즐겼던 거예요. 뭐 굳이 젓가락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뚝 꺾어서 이렇게 이런 게 맛있지. 그런 표정으로 즐겁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분이 고기를 다 들고 있어요. 제 생각엔 저분이 저기서 접대받는 사람 같아요. 게스트의 왕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왕창 주니까 혼자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우측의 그림들을 보면 우측 그림은 아마도 기생을 불러서 소리하고 노래하면서 접대받으면서 양반들이 고기 먹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잔치를 했다 그러면 제일 비싸고 귀한 음식이 바로 소고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 소고기가 쭉 내려오다가 6.25 전쟁을 하면서 한번 확 뒤집어져요. 저 왼쪽에 보이는 고기판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불고기 판이죠. 저 불고기 판이 어떻게 생겼죠? 국물 바지가 있고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그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뭔가 전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전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불고기 판에는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구멍이 뚫려져 있을까? 저 불고기 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미군이 드럼통을 가지고 오죠. 저 드럼통을 버리죠. 그럼 우리가 저걸 갖다가 심지어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국산 1호 자동차가 저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다용도를 쓰게 되는데 불고기 판도 만드는 거예요. 저기다가 못으로 구멍을 뚫으면 위쪽으로 삐죽삐죽 솟아나죠. 그래서 저렇게 불고기 판을 만들면 고기를 위에 양념 있는 고기를 얹어둬도 미끄러져 내려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둥글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밑에서 불을 떼면 그 구멍 사이로 불이 직접 고기가 닿으면 어떻죠? 직화 효과가 나죠. 그래서 불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놀라운 발상이에요. 저게 최초에 만들어진 후에 그래서 특허가 신청됐습니다. 저거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불고기 판은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개량해서 특허 신청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렇게 변화된 옛날의 고기는 약간 두꺼웠어요. 왜냐하면 아주 얇게 자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고기는 옛날에 비쌌어요. 지금은 싸졌어요. 뚝배기 불고기 같은 거 점심 시간에 뚝배기 불고기 가격이 얼마죠? 7천, 6천 원짜리도 있죠. 수입 소고기를 쓰기도 하지만 원래 불고기는 구워 먹어야 되니까 아주 질긴 부위는 못 씁니다. 등심, 안심 이런 데를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계가 발명되면서 저렴한 부위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뭘까요? 고기는 얇게 점이면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죠. 구워 먹을 수 있죠. 얇게 점이면. 뭘까요? 어떤 기계일까요? 얇게 점이는 기계. 맞습니다. 슬라이서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으면서 고기를 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엉덩이살 같은 거는 불고기로 해먹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리살이나 엉덩이살도 다 얇게 점이면 불고기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효용도가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불고기는 옛날 불고기와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요. 그것이 바로 음식도 진화한다라는 장면들을 이 불고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